자, 어쨌거나 트럼프가 선제적으로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자, 이란도 바보가 아니니까 이란이 공격할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는 미군 기지가 타겟이 될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했고, 이란 의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봉쇄할 거라고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는 것은 세계 석유의 30~40%에 이르는 물동량이 지나가는 것. 또 더 나아가서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수에즈 운하와 연결되는 홍해에서도 이란의 충성을 맹세하는 후티 반군을 통해서 예멘에서 지나가는 배를 공격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중동에 있는 수십 개의 미국 기지에 지금 4만 명의 미군이 있고, 특히 바레인에는 미국의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전역에 있는 각종 미군 기지들이 지금 이란이 아껴놓고 있는 수백 발의 미사일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때 그 호르무즈 해협을 뚫기 위해서 미국 함대가 이란을 공격할 거고, 그러면 이란의 해군 전력이 순식간에 붕괴가 되기 때문에 이란이 쉽게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봉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호르무즈 해협의 성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고,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거는 저 이라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깊숙하게 들어간 해협이죠. 그래서 이라크 바스라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면서 이제 카타르, 사우디, 바레인, 오만 이런 나라들이 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에 들어있고, 한쪽은 이란의 영토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반대편은 전부 이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반대쪽은 제가 말씀드린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의 폭은 긴 데는 80km, 또 좁은 데는 50km로 결국 마지막에는 가늘고 좁은 그런 해협을 통과해야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에서 80km의 해협이라면 그건 해군력을 통한 공격이 아니라 순항 미사일을 통한 공격, 그걸로 충분히 끝낼 수 있고 드론에 대한 공격으로도 끝낼 수 있습니다. 왜? 군함이나 유조선이 드론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그런 방공망을 잘 갖추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란이 순항 미사일 그리고 또 폭격도 50km, 80km까지 가는 방사표 같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드론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긴 해협에서 한쪽의 해안가에서 미군 함정이나 유조선, 가스선 등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호르무즈 해협에 깊숙이 북한이 장사포나 이런 것을 연평도 장산곳 그 절벽 안에 감춰놓은 것처럼 이란도요, 해안가 절벽에다 수많은 이 포대 등을 감춰놨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얼마든지 지나가는 가스선이나 유조선을 갖다가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국의 지금 선적이 제일 많은 그리스가 자국 선적들에게 일단 항구에서 대기하고 움직이지 말아 했고, 특히 서방의 유조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다시 선회에서 나온 것까지 지금 보고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동 중에서 특히 이란이라는 나라의 성격을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란이 결국 전면전으로 가지 못하고 항복을 하고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트럼프가 벙커 부스터로 공격하기 전까지는 이란 또한 정권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쨌거나 미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공격을 당하면 자국군이 붕괴되고 또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도 붕괴되고, 그래서 억압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이슬람 신정 정치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신정 정치가 약화되다가 어느 날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서 정권 붕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란이 벙커 부스터로 자국 영토를 미국이 우리가 공격했다고, 그리고 이란이 심혈을 기울여서 수많은 돈과 오랜 기간 기술을 축적해서 저렇게 개발한 핵 개발에 대해서 미국이 하루아침에 그 시설을 공격을 해서 남의 나라 주요 시설을 다 파괴했는데,
이란이 이 대목에서 포탄을 맞은 상태에서도 협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2023년 10월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 중동전이 잦아드는 듯 했다가 다시 확전이 되고 하면서 결국은 전부가 말려드는 중동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을 했지요. 그래서 사람은요, 참고 싶은 충동이 있을 때 그걸 실제 참아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 트럼프가 결국은 이란을 때리고 싶은 충동을 참아내지 못했지요. 그 이유가 뭐든 간에요. 마찬가지로 이란도 지금까지 참으려 했는데 이제는 더 참으면 이란의 하메니 신정체제가 종이 호랑이고 미국한테 줘 터지고도 꼼짝 못한다. 그렇게 이제 내부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신정 정치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래서 군부 독재로 갈 수도 있어요. 이란의 군부가 막강하잖아요. 40년 독재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이슬람 하메네이 신정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군부와 더불어서 이 전쟁을 확전시키고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얻어맞고도 가만히 있으면 이란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구상의 최고의 이 역사적 기록을 갖고 있는 고대 국가에서 출발한 과거에 중동을 전역을 지배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문화,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무너뜨린 자기 선조 때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노예로서 비참하게 페르시아 제국 밑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그걸 다 돌려보내고 노잣돈까지 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처를 베푼 자기 역사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우습게 보려고 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이 공격하면 할수록 내부에서 반체제가 터져나와서 정권 무너뜨리자 하는 게 아니라 이란 국민 다수에게는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우리를 직접 공격하는 이해관계도 없는 미국 이 두 나라에 대한 적대감이 민족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을수록 이란 내부에서는 단기간에 체제가 붕괴될 수 있는 시위나 소요 사태, 폭력 사태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무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란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미군을 전쟁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트럼프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이란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수법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공연히 이란을 폭격해서 욕을 먹는 상태가 되고 트럼프의 입지가 흔들리게 해야 이란이 이제 온전하게 이스라엘만 상대하면서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은 그러지 않고 미국이 폭격을 한 마당에 자기들이 이제 한 방 얻어맞고 항복하러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에서 그 미국의 뜻대로 움직이면 이란 내부에서 체제 붕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이 현 상황에서 기왕에 여러 개가 이스라엘 미국 공격으로 망가진 마당에 가지고 있는 잔여 군사 전력을 가지고 미국을 공격해서 미국이 결국 가시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 그 속에서 더 이상 미국이 이란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빠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첫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물론 미국이 이란을 이제 공중 전력이나 해상 전력 등으로 공격을 하겠지만, 자, 이란의 미군이 한 명도 육지 지상전에 발을 디디지 않을 거라는 것은 그거는 이란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처럼 미군이 단 한 명도 이란 국경 내에 들어오지는 않을 거고 하늘에서 바다에서 공격만 할 거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땅에서 기습력을 가지고 싸우면 이것은 우리가
일정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중동 전역에는 미군 기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는 방어력이 취약한 미군 기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 북부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들은요, 그거는 뭐 미군 부대라고도 할 수 없는 일종의 수백 명으로 구성되어서 IS 등에 대비하는 일종의 작은 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데는 공중으로부터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공망이 없기 때문에 이란의 쫄병이 이라크 이슬람 시아파 민병대잖아요. 이란의 쫄병이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주변에서 미군 부대를 공격했을 때 일단 먼저 맞는 쪽이 일정한 희생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한 10여 명의 미군이라도 중동에서 공격을 받아서 전사하게 되면 미국은 일단 그걸 복수해야 된다면서 전쟁에 나서는 모양새를 띠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 내에서 엄청난 반대, 이 전쟁을 촉발한 사람이 트럼프다. 자, 이렇게 지금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발을 떼게 될 거다. 자, 이란 같은 저런 나라는요, 시간의 싸움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이 5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에 버티면서 견뎌오는데 익숙했으니까 트럼프는 임기가 길어봤자 4년이다. 지금 또 그것도 한 6개월 지났다. 3년 6개월 남았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우리가 초장에 흔들어 놓으면 미군이 결국은 내부 반발로 분열되면서 빠질 것이다. 그걸 유도하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설마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군이 봉쇄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란군이 봉쇄를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미군 기지 공격에 이어서 이란이요, 세계 이슬람 강경 원리주의자 세력들에 대해서 영향이 커요. 그래서 하마스의 후티 반군에, 또 헤즈볼라의, 또 시리아 구 정권에, 그리고 이라크의 민병대에 전부 이란의 쫄병이었죠. 그래서 이란이 자기들에 가까운 반미적인 시아파 강경주의자들을 선동해서 부추겨서 그들이 미국에 대한 테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동 정역에 미국 사람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데 최근에 소개되어서 다 지금 출국하고 있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중동 전역에 미국 대사관이 있죠. 그 미국 대사관에 폭발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미군 부대에 폭발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그래서 또 미국의 민간 시설에 폭발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미국 유조선이 얻어맞을 수도 있고, 또 미국의 해군 군함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도 보면 중동에 미국 해병대 기지라든지 또 해군 함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격받아가지고요, 결국 피해를 입었고, 그런데도 전쟁을 선포하지 못하고 그런 공격을 한 당사자들을 미국 정보부가 추적해서 사적으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죠. 그런데 이란은 미국이 전면 개입을 하도록 유도해서 미국 내부를 분열시키는 공작을 하게 될 거다. 또 어쨌거나 한국 내에서도 추미애나 김영 같은 이런 자들이 미국을 규탄하는 입장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IAEA나 또 유엔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란 편을 들고 미국을 규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미국의 우방국 수십 개만 미국 편을 들지 중간쯤 있거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영향이 있는 나라들은 지금 다 미국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의 전개 방향이 애척 불허로 간다. 이란은 비대칭적인 전쟁을 벌일 것이다. 미국은 절대로 이란 영토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란은 테헤란이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미군 기지, 미국 시설, 미국인 공격을 통해서 트럼프 정권으로 하여금 곤란한 처지에 놓이도록 몰아갈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미국이 중동에 개입하던 양상과 이번에 좀 다른 양상이 전개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유가가 치솟고 있고 또 한국의 코스피가 다시 2,900대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의 충격이 매우 길고 오래 갈 거다. 그리고 미국은 해결 방법이 없는 일을 건드렸다.
지금부터 이제 트럼프가 고난을 받을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이란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고, 여기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란이 핵 개발을 빨리 못하도록 계속 시간을 끌어가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지금 트럼프에서 무리수가 터져나왔다. 그래서 중동 전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거라고도 지금 2년 전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요.